7번 전차카드에 대해. 여행을 떠난 바보가 7번째로 만난 사람은 전차를 탄 전사였다. 그는 2마리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다녔는데 겉은 한없이 강해 보였지만 속은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었다. 한낮의 태양 같은 뜨거움과 한밤의 달 같은 차가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는 멋을 알고 멋을 부릴 줄 알고 또 멋부리기를 좋아했다. 그의 곁엔 늘 여자들이 모여들었고 여자들이 모인 곳엔 늘 그가 있었다. 그는 당당한 군인답게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고 죽음에 맞서는 각오로 전차에 늘 자신의 관을 싣고 다녔다. 하지만 때때로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한 뒤에는 문득 고향을 그리워하며 깊은 고민에 잠겼다. 그는 태양과 달이 미처 밝히지 못한 어둠 속에서 2마리 말을 한 방향으로 조화롭게 이끌 때에야 비로소 고민을 이겨낼 수 있었다. 바보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산다는 건 뭐죠? 그러자 전사가 다부지게 대답했다.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길을 묻는 거지요. 바보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용맹하고 길은 많잖아요. 전사가 비장한 목소리로 스산하게 대답했다. 한 번 간 길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거울로서의 전차카드. 거울카드 7번은 전차다. 7은 흔히 신비의 수로 알려져 있는데 7을 기독교의 천지창조, 즉 신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했다는 것 때문이고, 달의 주기, 한 달을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얀달의 4개로 나누면 각각 7일씩이 되기 때문이며 7개의 행성, 즉 고전 정술에서 행성을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7개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지어 신성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7을 행운의 수로 여기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도박이나 게임에서 두 주사위의 합이 7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타로카드의 수비학에서 6이 완전한 결합을 나타낸다면 7은 그 완전한 결합을 위한 조화나 균형을 의미한다. 조화와 균형은 깊은 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7은 늘 고민에 빠져있는 철학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외로움은 그의 벗이다. 7은 3과 4의 합이다. 여기서 3은 삼각형, 즉 면으로서 정신을 의미하며 4는 삼각불로서 물질을 나타내므로 7이 의미하는 조화와 균형은 곧 정신과 물질의 균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7은 조화와 균형을 위한 관리와 통제를 의미하는데 타로 카드의 주인공인 전사가 바로 전차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타로 카드에서 전차를 모는 전사는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과 불의 신인 아폴론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이마와 어깨에는 밤을 상징하는 별과 달이 장식되어 있고 마차를 끄는 흑백의 2 여자 스핑크스 역시 밤과 낮을 상징한다. 마차를 모는 전사는 음과 양의 2 요소를 잘 관리하고 통제하여 2 스핑크스가 한 방향으로 달리게 해야 한다. 따라서 2 스핑크스의 조화와 균형은 전차의 중심에 박혀있는 성교를 뜻하는 팽이처럼 완전한 소통을 필요로 한다.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달리는 흑백의 2 스핑크스는 유기적 소통을 위해 정신과 물질, 마음과 육체, 욕망과 현실, 가정과 사회, 자신과 타인, 안과 박, 남자와 여자,
즉 상대적인 두 요소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숙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가 가는 길은 치열한 전쟁터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다. 과연 조화와 균형은 무엇을 의미할까? 조화는 주변을 충분히 의식해야 한다. 주변보다 튀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쳐도 안 된다. 적당히 보조를 맞추는 것이 조화다. 우리는 일상에서 욕망이 지나쳐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이 일을 망치거나 좀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다 모든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조화는 욕망과 현실의 어울림이다. 적당히 다가가고 적당히 물러나며 적당히 높여주고 적당히 숙여주는 것이 바로 조화다. 균형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다. 상대가 웃으면 나도 상대를 위해 웃어주고 상대가 울면 나도 상대를 위해 울어주는 것이다. 동업을 할 때는 상생할 수 있게, 결과를 나눌 때는 서로 공평하게, 맞은 만큼 때리고 때린 만큼 맞아야 한다. 남녀 간의 조화 균형은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내 분수에 맞는 이성을 원하며 상대가 베푼 만큼 갚아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마음이든 물질이든 또한 누가 먼저 좋아했든 서로의 관계는 소위 갑과 을이라는 강자와 약자의 논리보다는 역할의 논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조화와 균형을 잘못 생각하면 중간만 가라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매사에 중간만 가면 자신의 능력을 언제 발휘하겠는가? 필자의 말은 능력을 감추라는 말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능력 발휘를 조절하는 말이고, 특히 능력을 보일 때는 내 능력에 반감을 갖는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조화와 균형은 임시 방편이 아니라 숙고된 판단에서 나온다. 숙고된 판단을 위해서는 사리 분별을 잘해야 하며 늘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거울 카드가 7번 전차라면 먼저 나는 지금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아니면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상대에게 고통만 주거나 반대로 참고만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한편 거울 카드로서의 전차는 누군가와 승부를 겨룰 일이 생기거나 걸어야 한다, 또는 진행 중인 일을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거나 더 큰 자신감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걸 예고하기도 한다. 또한 예상치 않은 행운을 기대해 볼 만하다. 전차 카드의 방어기제 행동화. 7번. 전차는 여러 방어기제 중에서 행동화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행동화는 미성숙한 방어기제다. 용납할 수 없는 무의식적 욕망이나 동기를 의식하는 것이 두렵거나 고통스러울 때 그 욕망이나 동기를 의식화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말보다 행동이라는 출구를 통해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행동화이다. 쉽게 말해서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다. 원래 행동하는 말을 못하는 유아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불만이나 욕구를 울음이라는 행동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되어서도 스트레스를 말 대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연애를 하면서 상대에게 떼를 쓰거나 짜증을 부리는 것이 그 예이다. 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 대신 고함이나 욕설, 심함은 폭력을 쓰고
물건을 부수는 것도 행동화의 예다. 어른이 되면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유아기 때의 습관이나 버릇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성숙한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이다. 행동화를 방어기제로 쓰는 사람을 표현할 때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말한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흥분된 감정을 제어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생각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감정을 곧바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화풀이인 묻지마 칼부림 역시 무의식에 쌓인 불만이 의식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고 쉬운 돌파구를 통해 그 압력을 분출하는 경우다.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적절한 이유를 대지 못하는데 그것은 생각하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운전 중에 앞차가 끼어든다고 판단한 운전자가 충분히 말로 혹은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차를 강제로 멈춰 세우고 야구 배트를 휘둘러 상대의 차를 박살내는 것 역시 행동화의 흔한 예이다. 따지고 보면 전차카드는 숙고하는 철학자로서 생각을 즐기는 자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 카드가 때를 쓰거나 짜증을 내는 것과 관련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때는 원인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즉, 자기 확신이 지나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무조건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때는 설득을 포기하고 때를 쓰거나 짜증을 부릴 수도 있다. 바로 이 모습이 행동화의 양상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차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강조되고 결과적으로 행동화라는 방어기제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전차카드는 조화 균형이 무너진 결과 행동화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화, 즉 전사의 활력적인 모습의 방어기제 때문에 조화와 균형이 깨진 행동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한편 행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째, 충동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는 일단 깊은 호흡으로 감정을 다스린다. 둘째, 역지사지 마음으로 문제 상황을 바라본다. 셋째, 어떤 문제든 행동보다 말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만약 전차가 거울카드로 나왔다면 나는 타인과의 갈등을 충분한 대화로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지, 나는 상대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습관처럼 때를 쓰거나 짜증내지는 않는지, 욕이 습관화되어 있거나 화를 자주 내지는 않는지, 일단 화가 나면 물건부터 집어던지거나 부수지는 않는지, 말이 안 통한다고 고함을 질러 상대를 위축시키거나 짜증난다는 이유로 매번 상대를 내버려 둔 채 자리를 피해버리지는 않는지, 사람들로부터 극단적으로 행동한다는 말을 자주 듣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전차카드의 점성학 개자리. 점성학적 관점에서 전차카드는 개자리에 대응된다. 개자리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힘이 센 영웅 헤라클레스가 등장한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미녀 미케네 왕녀인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는 늘 그를 미워했다. 결국 헤라는 헤라클레스로 하여금 티린스의 왕 에우리스 테우스를
위에서 12년 동안 9개의 머리를 가진 무서운 괴물뱀 히드라를 퇴치하도록 계략을 꾸몄다. 그리고 히드라를 도와줄 거대한 개를 보냈는데 이들 모두 헤라클레스에게 죽임을 당한다. 헤라가 이들을 불쌍히 여겨 히드라는 바다뱀 자리로 개는 개자리로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다. 개자리는 12별 자리 중에서 네 번째 순서로 기간은 6월 22일에서 7월 22일 무렵이다. 개자리 천문기호는 개의 두 직계발을 형상화한 것인데 두 개의 작은 원을 큰 원이 감싸고 있는 형상을 내면이나 가족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해석한다. 또한 내부의 두 원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상징하는 것으로 양육이나 희생 혹은 헌신을 의미한다. 이처럼 개자리는 보호나 양육 혹은 희생이나 헌신을 나타내지만 갯벌 진흙 속에 살면서 사람이 다가가면 재빨리 몸을 숨기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 경계심이 많아 불안함과 나약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몸을 보면 부드러운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딱딱한 껍질이 둘러싸고 있는데 보통 비행 청소년이나 성격이 억센 여자들을 자세히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내면의 소유자가 많다. 부러진 뼈가 더 단단해지듯 이별이 두려워서 냉정하게 먼저 이별을 고하듯이 말이다. 특히 개자리 지배성인 달 역시 불안함과 나약함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달이 여린 감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라이더 웨이트 덱의 전차 카드에는 창을 든 전사가 등장하는데 이 전사의 전투적인 모습은 개의 탐욕스런 직계발을 상징한다. 또한 전사는 불의 신 아폴론으로서 머리에는 별, 어깨에는 달을 함께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음양의 조화 역시 부드러운 내면과 공격적인 외면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면 점성학적 관점에서 전차 카드는 연약하지만 핍박받는 자기 자신이나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더욱 강하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거울 카드로서 개자리가 나왔다면 때때로 내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폭력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숨기고 싶은 아프거나 부끄러운 내면을 상대가 견디렸기 때문이지만 사실 나는 그 단점을 수용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는 데이터 중독으로 필요 없는 여기저기서 정보를 습득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지는 않는지, 나의 탐욕이나 과욕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이나 동료를 위해서라며 핑계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전차카드 상담 활용. 42세 남자. 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요. 불안하기도 하고. 저는 현재 부천의 오일 마사지 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작곡으로 음악 쪽에서 나름 주목받던 시절도 있었지요. 세상 일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무면허 불법 영업장입니다. 제가 불법 영업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의 드러난 팔이나 목에 문신이 있었고 담뱃불로 인한 상처도 군데군데 보였다. 3년 전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소문난 친구가 신도시의 부동산 투자를 권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돈과 아버지 퇴직금까지 합쳐 거의 3억을 투자했는데 그만 그 친구한테 홀랑 사기를 당했어요.
현재 그 친구는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이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사채를 1,000만 원 썼는데 알고 보니 그 사채업자가 제 명의를 도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제2금융권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먼저 제게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자기들이 끌어들인 사람들한테 흘러간 것으로 꾸며놓았더라고요. 사채업자가 제 명의를 도용하면서 1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전 졸지에 공범이 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가족마저도. 지금 일하는 영업장 여사장이 이곳에서 6개월 정도만 더 하고 중국으로 함께 가자고 하는데 가도 될지 사장을 믿어도 될지 의문입니다. 제 사정이 너무 힘든데 의심만 할 수도 없고 이 여사장은 오일 마사지로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하는데 전 이 영업장에서 아직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일산에서 일하다 이 영업장으로 옮긴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를 찾는 손님이 아직 적어요. 전단지도 돌려보곤 하지만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해도 제가 공범으로 되어 있어서 형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믿어주지 않을 것 같고 이곳저곳에 있는 빚쟁이들 이자도 져야 해요. 하루 종일 돈 벌 생각밖에 안 합니다. 어떨 땐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요즘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어디로 옮기기도 쉽지 않고 또 옮겨도 자리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답변. 공짜가 있나요? 세상 공부는 언젠가 비싼 대가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신만이 알겠지요. 당신의 말대로라면 친구의 게임에 빠져 가족끼리 돈 좀 벌어보겠다고 3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다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투자보다 투기에 가깝네요. 투기로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투기가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 퇴직금까지 끌어다 쓸 만큼 과욕을 부린 게 문제로 보입니다. 만약 3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 후회만 한다면 앞으로 떼돈을 벌 기회가 생겨도 당신은 외면하겠죠. 인생 최대의 난관에 빠뜨린 사건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모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애석하지만 그 일을 통해 당신은 투기는 안정된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싸게 공부한 셈이군요. 그러니 당신이 한 모험은 불행했지만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먼저 3억 원을 날리면서 2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첫째는 투자처, 즉 친구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돈에 눈이 먼 나머지 아버지 퇴직금까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이지만 이익에 눈이 멀어 친구를 너무 믿었고 돈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게 화를 키웠다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다음에 일어난 사채 문제는 친구의 사기 사건과는 좀 성격이 다르네요. 친구에게 당한 사기는 충분히 주의했다면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겠지만 사채 문제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명의도용은 당신이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운이 나빴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사채 외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이 문제는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중요한 건 현재 중국으로 가야 하나의 문제인데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가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안정적이고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 번쯤 외국에 나가 변화를 깨보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돈도 없겠지만 또 다시 돈을 무리해서 끌어 모아서 중국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 이번 일과 관련하여 사업장 주인을 의심하는 것은 번번이 사기를 당하면서 생긴 습관인 듯한데 차라리 다행스런 태도로 보입니다. 한때 음악을 직업으로 삼았을 정도로 감성적인 당신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자문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에 가는 일은 금전적으로 무리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지금 다시금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빌 게이츠는 인생 최대의 실수는 시간 낭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기에 한 번, 두 번 실수한다고 해도 스스로 나를 실패자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민은 충분히 하되 우물쭈물하지는 마세요. 거울 카드로 나온 7번 전차는 고민보다 자신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에 적용한 전차카드의 조언. 거울 카드로서의 전차카드는 진행 중인 일을 더욱 강하게 좀 더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을 예고한다. 전차카드의 방어기제 행동화. 이는 사람들로부터 극단적인 행동, 예를 들어 온몸을 담뱃불로 지져 상처를 내거나 문신을 한다는 것을 자주 듣지는 않는지 반성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전차카드의 점성학 개자리. 나의 탐욕이나 과욕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동료를 위한 것이라며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7번 전차카드 마무리. 다음 편은 8번 힘이 되겠다.